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주차 1강을 시작했습니다. 음,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하겠습니다. 어, 학문 분야로서 혹은 실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처한 현실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복지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 복지 욕구의 효과적인 충족과 사회복지 비용 효율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복지 전문직의 변화 배경에 따라 발전되어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 행정과 여타 다른 사회복지 방법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장래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급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조직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 효과인 관리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은 때로는 사회복지의 일반적 의미와도 혼용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주를 가질 수 있고, 사회복, 사회사업기관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 행정을 사업 행정과 사회 행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보는 이 책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 영역들은 사회복지의 조직화와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있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예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고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배경들을 토대로 미국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단계를 시기별로 정리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이 지체된 원인.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것은 서유럽과 캐나다 등이 일찍부터 사회행정을 사회복지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현실적 욕구에 대한 지체된 발달 과정이었다. 일반 사회 및 사회복지의 환경들은 점차 조직적인 개인의 필요성을 높여왔다. 그로 인해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던 것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은 이러한 필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되어 왔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이 지체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수적인 정치 성향으로 자유방임과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다수가 관료적, 조직적 성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 둘째, 사회사업 전문직에 의한 주도로서 개인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 이중적인 관심에서 주로 개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환경적 변화를 봉한 구조적인 접근 방법들을 전문직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시기별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 전문직의 발달, 19세기 중반 1920년대 전후 미국 사회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시다. 남북전쟁 이후 가속화된 공업화로 인해 사업들이 집중되면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공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구대륙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정기 변동 등과 같은 사회 구조의 요인들이 섞여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빈민가 실업자들의 대량 발생, 도시의 슬럼화와 열악한 공중위생, 범죄의 증가, 정신의 질환의 급증과 같은 사회 문제들은 전통적인 안전망으로부터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대부분 벗어난 것들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각종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탄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헐하우스와 같은 인보간 운동이다. 주 정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수용시설들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오늘날처럼 재활과 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약탈자들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보다 강한 것들이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정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들 조직의 운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당시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운영이 대부분 기업가나 그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워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 운영의 전반을 책임졌던 인보간 운동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었다. 초기 사회사업 관련 기관들의 리더십은 민간이나 공공 모두에서 자연 조달과 배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기업가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좌우되었다. 자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COS 자선조직협회의 조직 리더들은 대부분 개인 기업가였다는 사실에서 이 시기에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전문직의 발달, 미국 사회의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남북전쟁 이후 가속화된 공업화로 인해 사업들이 집중되는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각종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정대를 초래, 미국 사회에서 사회사업 전문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은 의료 및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던 서비스 실천가들의 역량에 의해서 전문적 수준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팽창, 시기별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 사회복지 팽창 1930년대에서 1970년대, 1935년 전후로 미국의 공공사회복지는 대규모의 변화,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빈민에 대한 구호, 구제 역할을 공공기관이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민간기관들은 이와 같은 관련되었던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축소했다. 빈민구호사업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모델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 사회 사업가들은 주로 직접 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수행하는데 따른, 따른 것이다. 준비가 필요하였지만 공공복지 분야의 급팽창으로 인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초기의 사회사학가들의 행정에 전적으로 배척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보관이나 각종 사회사업 개인적 경험으로 토대로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의 행정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의 최초의 연방정부의 구호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해리 헙킨스 어, 힐하우스의 창시자였던 제인 아담스 COS에서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직접 서비스의 원리를 최초로 종합한 메리 리처몬드 허 하우스의 레지던트였던 였다가 나중에 미 연방 아동국
초대 국장을 지낸 줄리아 어, 네트럼 네트럼 등 이외에도 많은 사회사학가들이 대형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참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사회사학가들의 노력이 대부분 교육적인 준비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종합적인 전문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행정에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사회에서 사회사업의 전문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19세기에 다양한 사회사업 활동들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활동이 특별한 교육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특정한 유대관계도 맺지 않는 다양한 자발적인 참여자들로 자원봉사자, 시민 지도자, 사회개혁가, 직장인, COS 인보관, 아동복지조직 관리자 등과 같은 느슨한 집합에 불과했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전문화가 시작되어 병원, 법원, 학교, 정신과 등의 사회사업이 도입되게 된다. 사회사업 방법론의 전문직 기초가 제공한 리치 본드의 책, 이러한 노력이 직결되어 나타나 결과이기도 하다. 20세기 초에는 지역사회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복지기관 협의회의 창설로 행정가의 역할이 정대되었으며 1914년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 최초로 사회복지 행정이 등장하여 1923년 미국 사회사업 대학협의회가 채택한 교과 과정에 사회복지 행정이 선택 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이후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개발 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회복지조사 등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은 의료 및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던 서비스 실천가들의 역량에 의해서 전문가적 수준까지 인정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전문가로서 발전의 영향을 받아 초기 미국의 사회복지계를 지배했던 가치와 방법론들이 대개 대인적 인간론과 직접 서비스에 치우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이후에 구조와 시스템 개입을 통한 사회복지의 실천이라는 사회행정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1935년
전후로 미국의 공공사회복지는 대규모 변화를 겪게 된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복지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주 지방정부들은 빈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적 부조 관련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기 위해 공공복지 조직, 기관들은 급작스럽게 증가시켜 져야 했다. 이러한 정부, 정부가 기관들의 초기 책임자들이 기존의 민간 가족 서비스 기관들에게 선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빈민에 대한 구호, 구제 역할 등 공공기관이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민간 기관들은 이와 관련되었던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그로 인해 빈민구호 사업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모델을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공공복지기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보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규칙에 의해 공제되는 유형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이때까지 대부분의 주정부나 지방정부들에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역간주적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1차적으로는 기관의 운영자가 일반 행정직이어야 하는가 혹은 전문직으로 훈련받은 사회사업가들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1935년 전후에서 급격히 창출된 공공 프로그램들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엄청난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사업가들은 연방정부의 지금 지원에 의해 창출되는 공공부조의 프로그램의 기획, 전달, 감독 등을 위해서 공적 부분을 활동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의 연방긴급구호청의 설립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이전까지 사회사업기관들을 주로 직접 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수행하는 데 따른 준비가 필요하였지만 공공복지 분야의 급팽창으로 인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전통적인 케이스워커 방법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회복지 행정 실천에 대한 관심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가 내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차 대전 이후 행정을 사회, 사업의 가치, 규범에 맞추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사회사업 행정으로 불리는 것들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따른 몇몇 노력들에게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 전문 교육 과정이나 전문직 내에 고취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공동모금 기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서비스 요금 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 기관들의 수입이 정리됨에 따라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들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관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들이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1960년대 연방정부에 의해 선포된 빈곤과 전쟁과 관련해서 각종 시범 프로젝트들이 지원되었으며 지방정부 후원으로 도시 중심에 설립된 지역사회 행동 기관들과 같이 비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서비스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폭 참여시키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기관 의사결정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폭 참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사회사업 배경을 가진 기관 관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신보건지원센터의 시작으로 사회사업가들은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을 가진 관리자들이 조직의 발전과 프로그램 혁신 등에 관한 경영 리더십이란 새로운 영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프로그램에 지원됐던 자원자들이
성격상 기업가적이고 성장 지향적이고 정치적으로 활발한 유형의 조기 관리 리더십 요구가 됐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사회 케이스워크 실천 방법에 입각한 지식이, 지식이나 기술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회사업 전문직 내에서 행정이 과연 사회사업 실천의 한 전문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낳게 되었다. 1960년대 미국의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행정이론가 실천의 발전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였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벌써 또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4주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